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백과병원 약물안전센터 강동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약품 관련의 용역으로 공통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여 카르비마졸과 메티마졸, 즉 항갑상선 제제의 급성 췌장염 부작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입니다. 일반적인 구성에 따랐습니다. 왜 이걸 하였고, 어떻게 하였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고, 우리가 이 결과로 생각해볼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먼저 카이마졸과 메티마졸은 갑상선 기능 항진제로서 그레이브 디지즈, 톡식 몰천드럴 고이터, 사이토톡시크리시스 등의 주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에 사용한 약제 두 가지는 메티마졸과 카이마졸, ATC 코드와 주성분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실제 병원에서는 특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메티마졸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두 가지 약제를 동일하게 구별하지 않고 연구 대상 약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애초에 이 약의 문제가 된 것은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쓰던 PQ라는 다른 약제에 비해서 안전성 면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제로 알려져 있어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EMA 유럽에서 이게 에큐트 판카이티스, 급성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겼었고, 그 약제 허가에 포스트 마케팅 리포트에 이런 것도 있었다, 급성 췌장암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2020년 11월 기준으로는 주요 국가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또 우리나라까지 모두 이 카이마졸과 메티마졸이 급성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허가사항에 명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라는 연구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연구가 있었을까? 국내에서 과연 한국인에서 이것이 타당하게 위험한 약인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더 위험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고요. 한국에서 연구된 바는 주로 케이스 리포트들이었습니다. 약물 유발 급성 췌장염과 51세 남자에게서 케이스 리포트로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FDA 리포트에서는 약 22건, 93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중에 22건의 항갑상선 제조로 인한 급성 췌장염 보고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 기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보고된 카이마졸과 메티마졸에 의한 약물 부작용들은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증, 근육통, 열 등등 이런 이상들이었었고요. 네오미네과 즉 해당 약제의 항갑상선 제제를 사용하시는 교수님들께 자문 드린 결과 임상적으로 실제로 본 적은 없다. 흔히 관찰되는 이상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찾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일단 이게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발생을 한다면 얼마나 더 발생하는가, 어떤 경우에 더 위험한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먼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설계를 따릅니다. 네. 코호트 내에서 카이마졸, 메티마졸 사용군과 요건을 설정을 하는 것이죠.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즉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코호트를 설정을 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보고한 약을 쓴 사람들을 시험군, 그 외에 다른 약을 쓴 사람들을 대조군으로 매칭을 한 다음에 그럼 그 두 군에서 얼마나 반응이 차이가 났었는가를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겠습니다. 그런데 대조군으로 쓰려면 카이마졸과 메티마졸 대신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다른 약제를 써야겠죠. 그게 이제 프로필시오이라실이라고 약이 있는데요. 카이마졸과 메티마졸보다 먼저 사용하고 있던 약제고, 보시다시피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 한정이 용량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반감기 역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임산부나 이게 유즙으로 분비가 덜 되거든요. 그런 제한적인 경우에 대체학적으로 사용을 하지 일반적으로 1차 치료를 쓰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시오이라실을 쓰고 있는 환자들은 뭔가 메티마졸을 쓰는 상황이 안 돼서 쓰는 경우들이 더 많으므로 이 둘을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자문 드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나는 인신이 아니면 굳이 PTU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매트마저에서 그랬지만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PTU를 사용한 그룹들에서 일단 약연세 구속체장 의심 사례 자체가 발견되지가 않아서 일단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대조군을 생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그럼 결국 맥티마저 카비마저를 사용한 환자들에서 급성차장의 발생 빈도를 확인하고 발생을 한다면 위험성이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어떤 것들이 위험 인자로 작용하는가를 보겠다라고 설계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코호트를 구축을 하게 되죠. 우리는 카비마 대상 환자들 약 6개월간의 1라고 다스본트 윈도를 만들어 그 6개월 전 기간 동안 어떤 우리 스크루전 크리테리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알코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처음에 최초 그 대상 악제를 복용한 시점을 인덱스 데이트로 잡고 그 약이 약효를 발휘해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가능한 시간을 블랙아웃 피리어드로 설정을 합니다. 약을 먹자마자 물론 부작용이 나타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즉시형 과민 반응들이 아닌 이상은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워시아 피리어드는 약을 마지막으로 먹고 난 후에도 그 약효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사건은 발생이면 그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그 약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미니멈 펄럽 듀레이션은 우리가 연구 데이터가 2020년 11월 1일까지인데 10월 30일에 약을 먹은 사람은 관찰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굳이 포함하지 않겠다. 즉 최소한 90일 이상, 일정 기간 이상의 기간이 확보된 코호트들만 포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하자드 피리어드, 즉 이 하자드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약에 의한 인과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초기 코호트 등록 기준은 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물감시 네트워크 모아넷이라고 부르죠. 여기 참여약은 의료기관들 중 200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메티마졸 또는 카이마졸을 1회 이상 처방받은 성인 환자로 하였고요. 과거 6개월 이내, 인덱스 데이트로도 6개월 이내 알코올 관련 상병, 췌장암 상병, 담석, 간기능 이상, 혈청 아밀라아제, 리파제가 정상보다 상승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1라운드 다스본드 윈도우를 6개월로 잡아서 이전 6개월의 기록으로 등록할지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블랙아웃 피리어드는 2일, 워시아 피리어드는 8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자를 이 연구할 때 그 단위를 환자가 아니라 그 투약 에피소드로 잡았고요. 즉 동일한 환자라도 내가 2001년에 약을 먹고 한참 동안 안 먹다가 2010년에 약을 먹었으면 두 개의 사건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투약이 그런데 워시아 피리어드가 끝나기 전에 이어진다면 하나의 투약으로 인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 데이트로부터 최소 90일 이상의 관찰 기간이 확보된 경우에만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에큐트 판크라타이티스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뭐가 에큐트 판크라타이티스를 할 것이냐, 일단 당연히 진단이 들어가겠죠. 근데 애초에 이 CDM 의무기로 이용한 게 진단 명무안으로 잡기 어려운 것을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에큐트 판크라타이티스의 진단명 모두와 함께 여기서 저희가 가장 강점으로 내세웠던 것은 세럼 아밀라제, 리파제의 수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외에 CT 소견상 에큐트 판크라타이티스 소견을 활용하고 싶었으나 이 영상 기록에 대해서는 모든 병원에서 어떤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못했고요. 핵심은 이제 아밀라제, 리파제 수치를 가지고 급성차장님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찾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메티마졸 또는 칼마졸 최초로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 아밀라제 리파제 값이 우선 정상상에서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를 모두 한번 잡아보고 이건 이제 너무 기준이 보수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3배 이상 상승한 경우를 일단 표현은 심각한 차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인정된 용어는 아니고 저희가 연구에서 임의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지 진짜 차장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기준으로 잡아서 결과를 잡아보았습니다. 공변약으로는 병용약물과 동반질환이 우선 들어갑니다. 병용약물은 이미 급성차장염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약물들입니다. 클래스 1A, 1B, 2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반질환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찰슨 코모디티 인덱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급성차장에 영향을 끼치는 질환들로 따로 분류를 할 수도 있었으나 어떤 편의성과 이
다기간 연구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찰슨 코모디티 인덱스를 그대로 사용하였고요. 이러한 동반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본 연구가 한 7개월 정도 하였는데요. 사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연구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지체되는 일들이 있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성빈센트병원, 고대안암병원, 충북대병원 등의 결과까지 현재 취합이 되었고요. 아직 이 쿼리는 모아넷에서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사례들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카리나졸, 메티마졸 사용한 코호트 5만 52건 중에서 급성 췌장이 발생한 자는 225건, 0.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혈장 아밀라제 리파제가 정상보다 3배 이상 상승하는 급성 췌장이 발생한 자는 이 중 51건, 0.1% 정도 나타났었고요. 프로펠러스테롤 PTU를 사용한 환자가 서울대 약 1,736명 있었는데요. 역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였죠. 이들 중에 급성 췌장이 발생한 자는 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수가 적어서일 수도 있고 실제로 영향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교 대상을 잡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선은 인스턴스를 먼저 보았고요. 연령성별의 분포를 보면 당연히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메티마졸 트리트도 그 위에는 이 코호트 자체에 대한 분포고요. 밑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사람들, 이건 이제 그냥 시비어 케이스 말고 전체적인 췌장에 대한 케이스인데 췌장이라고 우리가 정의한 사건 발생에 대한 연령 성별 분포를 보이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60대 여자, 70대 남자에서 급격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성췌장 의심 사례가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잡아서 보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 각각 어떤 조건에서 나왔느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5만 건 중에서 급성췌장 의심 사례가 43건이 있었고 심각한 건 15건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췌장염 진단 코드가 없었던 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은 이 아밀라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고요. 아밀라제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리파제 기준도 초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밀라제 리파제를 당연히 이제 췌장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아밀라제 리파제 기준을 모두 초과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결과에 이런 식으로 확진이 되었고요. 실제로 췌장염 진단이라고 붙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췌장이 발생했다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그냥 수치만 가지고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급성 췌장이 되려면 수치뿐만 아니라 어떤 심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부분은 나중에 고찰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군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대병원 안에서 먼저 분석한 내용인데요. 당연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연령에서 60세, 70세 이상 차이가 있었고요. BMI에서 생각보다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하이퍼티지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약물 사용은 당연히 익히 췌장염을 일으킨다 알려진 약물이었기 때문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찰슨 코모디티 인덱스 점수 자체로는 등급을 매겼을 때 각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지만 각각의 병을 보았을 때는 악성 종양 그리고 만성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등이 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서버 아나리시스를 해보았는데요. 발생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는지 이 부분에서는 큰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그 결과 변수를 일반적인 급성 췌장염 그리고 심각한 급성 췌장염 발생으로 나누어서 컨디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한 결과 이 연령 60대와 70대 그리고 클래스 1A, 1B, 2 약제를 복용한 경우 만성 합병증과 악성 종양 병력들이 유의한 위험인자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이 중에 아밀라제 리파제가 정상보다 3배 이상 상승하는 심각한 직성체장 발생의 경우에는 60세와 클래스 1A와 2 약제만이 유일하게 유의한 위험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찰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걸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첫 먼저 약인성 급성 췌장염으로 분류한 환자가 43명이 있는데 얘네가 진짜 맞냐는 거죠. 췌장염이. 이건 이제 후양자 분석을 할 때 항상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더 큰 문제는 CDM으로 할 경우에 각 개별 기관에서 하는 건 우리가 차트 리뷰를 할 수 있죠. 이거 원래 이 추적권
역추적을 하는 게 안 되긴 합니다만 본 연구에서는 CDM 품질 관리라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낸 환자들을 역추적하여서 차트 리뷰까지 하였습니다. 별도의 아이브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43명 중에 실제로 카이마들 혹은 메티마들과의 인과성 의심된 사례는 0건이었습니다. 애초에 췌장염이라고 우리가 정의한 것조차 사실상 건 중에 전체가 췌장염이라고 임상적으로 부를 만한 사항은 아니었었고요. 서울대에서는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다시 한번 표를 볼까요? 이거 뒤로 가기가 죄송합니다. 이거 표를 보시면 분당서울대가 서울대 반밖에 안 되는 더 나왔죠. 이게 진짜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는 사례에 나왔는데 더 문제는 충북대 같은 경우죠. 0건에 나왔어요. 진짜 없을까? 코딩이 잘못해서 없는 건가? 아니면 진짜 없는 건가?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단 사실 이게 발생 빈도가 낮은 약물 부작용을 볼 때 더 두드러지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쉽게 발생하는 유명한 것도 있죠. 기전상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노학에 의한 출혈성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 당연히 발생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더 발생하냐 이 차이를 비교하는 거라서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발생 자체가 드문 경우에서는 0건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그리고 발생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진짜 인과성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조금 한계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 정의가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것은 항상 후양적 연구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거 이제 다른 연구의 결과였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차트 리뷰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 이 승인을 받지 못하여서 제가 과거에 했던 다른 연구들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엔셀을 사용하지 약 10만 명에 대해 가지고 자발적 보고에서 받은 게 37명, 이거를 능동적 감시,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로 해서 받은 게 134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 둘이 합쳐진 겹치는 환자가 120명 정도 되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는 120명이 다냐, 우리가 이 자발보고랑 능동적 감시 찾은 사람 외에 더 없는 게 맞냐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런 찾은 사람, 그나마 찾은 사람들이 진짜가 맞냐라는 문제가 있었죠.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 환자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뭐 관찰하지 않는 한 후양적 연구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건 알 수가 있죠. 찾은 사람들을 차트 리뷰에서 보았더니 이게 진짜 엔세이드 인지스트 에큐티키드 인자리가 맞는가. 자발 보고에서는 90% 정도가 진짜 참이었었고요. 그런데 이 조작적 정의를 위한 조작적 정의를 통한 탐색에서는 처음에는 약 30% 정도만 참값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좀 더 수정을 하여서 나중에는 55%까지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잘 나온 추라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나오기도 특히나 비특이적인 증상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만약에 저희가 진단명만을 사용했다면은 사실 이렇게 이 신뢰도는 좀 높을 수 있었겠죠. 다만 그렇게 할 거였으면 굳이 CDM을 쓰지 않고 그 보험 청구자를 쓰는 게 더 나았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더에스티메이트 된 값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한 건, 췌장염 진단했던 한 건조차 약에 의해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 결과가 과연 이 한국인에게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지금 5개 기관 모아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요. 원래 CDM을 하면 20개 기관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다 모아서 하면 20개 기관에서 나온 결과가 과연 대표성이 있는 것인가? 언뜻 생각하면 있을 수가 있는데 20개 기관들이 다 3차 의료 기관이고 조금씩 몇 개 기관을 모아야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게 좀 궁금하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 전국 네이셔널 스터디 보험 청구자료 데이터가 있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약 16개 기관을 가지고 CDM 연구를 하였을 때 한 10개 이상 기관이 참여할 경우에는 그 15개 중 10개를 어떤 값으로 뽑더라도 저 신뢰 범위 내에 들어가서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주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었고요. 같은 연구 내에서도 세레브로바스큘러 블리딩과 게스트로인테리널 블리딩 같은 경우 그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기관의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물 감시 분야에서는 대표성도 중요한 분야인데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번 연구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다양한 변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직전에 다른 연구에서 조피던 연구 같은 거에서는 BMI를 사용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재미있는 결과를 받았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번에 참여하셨던 기관들 중에 BMI가 다 코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결정적인 차이는 그 이전 다른 연구, 조피던 연구에서는 입원 환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BMI가 대부분 환자에 있었습니다. 근데 외래 환자들이 다 키와 체중을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그만큼 없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또 강점을 생각했던 거, 흡연과 음주, 오모 컨서바이드도 있고 CDM 입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있으면 정말 좋은 연구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전체 데이터에서 112명에 대한 데이터밖에 없었고요. 코호스트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흡연력이. 음주는 1074명으로 흡연보다 훨씬 많았었는데 역시 영국 코호스트는 2건밖에 없었고요. 전체 CDM가 엄청 방대한데 그 중에 112명, 1074명에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공간에 있는데 이게 진짜 기억이 안 돼서 없는 건지 아니면 코딩이 안 돼서 없는 건지 제가 아마 우리가 차팅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음주 흡연이 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트에 그냥 쓰고 넘어가니까 제대로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교수님도 잘 하시겠지만 자연어 처리 같은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5개월 일간에서 5만 명 환자 자료 분석한 결과 0.4%에서 의심 사례가 발생하였고요. 그것도 보수적으로 보면 0.1%라고 봅니다. 아까 최소한 3배 이상 올라야지 급성 체량이라고 그나마 의심해보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나마도 인과성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집단에서 그 정도 발생하였다는 것이지 이게 이 약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령, 기존에 알려진 급성체장 유발 약물, 그에 따른 악성 종양이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등 기저질환은 유의한 위험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칼바리가 메티마즈를 복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시작할 때부터 그 자문을 드렸을 때 이거 상당히 CDM 같은 답이 나오기 힘들지 않겠나라는 교수님 내용 자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너스로 그러면 따라 딴 거 해볼까? 교수님 이 약을 쓰시면서 뭐가 문제이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우리가 보는 간독성이 제일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오른쪽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케어스에 보고된 부작용들인데요. 래쉬, 어티카리아, 마이알지아, 피버 등등 부티기적인 증상들이 있고, 저것들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저것 때문에 안 쓸 수도 없고요. 그런데 헤파티펑시 여부는 간독성이 발생하면 약을 못 쓰거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간독성을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코호트도 만들어졌겠다. 아밀라즈 리파제신에 LFT 펑션을 넣으면 되니까요. 훨씬 간단하죠. 다만 이제 이것은 원래 저희가 하라고 받은 논문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리버 인젤에 대해서 이건 이제 우리 여의도 성모병원 장동민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간독성의 그 정의를 이렇게 세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되면은 코호트 할 때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좀 바뀌게 되죠. 아까는 아밀라즈 리파제가 기준치 이상의 경우 제외를 하였다면, 이번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는 LFT가 이상이었던 사람들을 다 제외를 하였고요. 가방이나 이런 병량인 사람들을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그룹의 모양을 볼 때 일단 당연히 여자가 많고요. 재미있는 게 아까랑 다르게 그 노인형 체중을 줄면서 40세를 기점으로 약간 양봉형이 나타나는 걸 보셨습니다. 이러면 또 우리가 그룹을 한번 나눠서 보고 싶은 그런 역학자의 마음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생겼고요. 남녀 합쳤을 때. 일단 이 연구는 좀 간략하게 연령 성별등 빨리 나오는 것만 가지고 분석한 결과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ST, ALT, 빌리빈 검사들까지 다 포함을 하였고요. 결론적으로 약 4.13% 정도가 ALT, AST 80 이상으로 잡았을 때 4.13%에서 마일드한 간 기능 이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었고, 이거를 이제 시비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200원 초과해야지 그래도 뭔가 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0.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까 메티마즈 급성 체량보다는 훨씬 높긴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높은 수치는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세제 부서로 보시고 연령의 40세 기준으로 연령에 따른 발생 차이를 보았을 때
그 고령에서 40세 이상을 고령이라고 하기가 좀 마음이 안 좋은데요. 어쨌든 이 40세 이상에서 올드, 근데 이게 저희 연구원이 가져왔어요. 올드라고. 40세 이상에도 조금 더 미미한 차이지만 높게 나타나는 게 있었고, 또 억울하고 당연하게도 남자 여자였을 때 당연히 남자에서 간독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수가 많지 않은 것도 유의한 차이 나타나는 걸 보아서, 애초에 이거는 근데 그 칼마리 매팅모델 사용 자체가 아니라 그냥 일반 입시자한테 했어도 어느 정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간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약 한 80여 종과 칼슘 코어드 인덱스 데이터까지 넣어서 지금 분석을 본원을 한 상태이고요. 그 쿼리를 모아서 업로드해서 다 취합하여서 이 위험 문제를 밝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이런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장점은 각 참여 기관들에게 그 음주 흡연에 대한 컨셉 아이디를 알게 하고 이거 넣으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약과 랩에 대해서 그 표준화하는 이런 발전 과정들이 사실 이 연구 자체 결과보다 더 의미 있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